자, 반갑습니다. 랜더멘트 TV 부산 울산 부동산 아카데미 학원의 원장 박우상입니다. 자, 우리 저희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동안 꿈을 꾸었던 유튜브 채널이 이제 개국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국의 뜻에서 부산과 부울경이죠.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오늘부터 강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산이 일단 인구가 많으니까 제일 먼저 부산부터 제가 시작을 하고 일주일 후면은 울산하고 김해, 양산을 구분적으로 할 건데,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왜 도시기본계획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피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변경된 안이 2017년도 11월에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부산의 도시계획이 국토계획의 상위계획과 맞물려서, 그리고 아래계획의 공간계획과 같이 서로 협의를 하면서 도시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주변에 울산, 김해, 양산, 창원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광역도시계획과 어울려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35년 차입니다, 올해. 부동산 쪽에 근무를 한 지가 35년 차인데, 결국은 도시기본계획과 행정계획을 알고 난 뒤부터는 투자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단기 부동자금이나 유동자금이 시중에 너무너무 많이 지금 흩어져 가지고 어디 갈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 돈들이 지금 아파트 쪽에 지금 정신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결국은 투자자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토지 쪽에는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시기본계획만 알면은요, 절대 위험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측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아파트는 오르면은 조금 몇 퍼센트 오릅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한번 잘 찍으면은 2배도 오르고 5배도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전제하에서 앞으로는 절대 토지 투자에서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는 그 방법을 제가 변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공간적인 구조를 보면은 부산광역시가 동남쪽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지만은 내륙으로는요, 인구를 600만을 어울리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하면은 인구가 그렇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2도시입니다, 부산이. 주변의 인구가 600만을 가 있는데, 이 인구하고 어떤 이걸 동남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보면은 동남권으로 개발로 이렇게 취급해서 운영을 하지요. 자, 부산광역시 이후에 북쪽으로는 울산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서쪽으로 치우쳐가 있는 양산이 있고, 울산은 지금 11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은 지금 3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김해시가 있습니다. 또 창원시가 있습니다. 김해는 5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창원은 10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시하고 고성을 같이 가면은요, 이제 여기가 60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남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도시기본계획의 이제 위상인데, 이제 상위 법정계획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이제 법정상위 계획입니다. 최상위 계획이죠. 다음에는 이제 20년 장기 계획을 가지는데, 이게 이제 2030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보시면은 장기 비전 계획을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30년까지의 계획을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계획들이 갖춰져 있는 게 장기 비전 계획이고, 자, 이 상위 계획과 장기 계획을 어울리는 곳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간 계획이라는 겁니다.
전략을 짜놓은 거죠. 어떻게 개발할 거냐, 어떻게 정비할 거냐, 어떻게 보존할 거냐에 대한 것을 큰 시책에 대해서 틀을 짜놓는 겁니다. 이 공간 계획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획의 접근 방법을 보시면요,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상 기초 계획을 잡고 도시 현황을 분석하면은 상위 및 관련 계획을 잡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의 미래상과 도시 지표를 설정을 하고 주변에 미래상과 지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의 계획 과제와 추진 전략을 짠다는 거죠. 그러면은 장래의 도시 기능을 이렇게 공간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제 도시 공간 구조를 설정을 하죠. 기본 계획안을 골격을 만들어 놓고 공간 구조를 설정을 하고 개발 전략을 수립을 짜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부분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공간 계획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점차적으로 제가 약 15회 차를 걸쳐서 생활권, 어떻게 생활권을 분류하는지, 인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인구가 빠져나가는 데가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로 이제 대심도로가 나고 이제 대통로가 어디로 움직이는 것들, 도로와 철도의 부분들이 30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부분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체계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접근해야 됩니다. 자, 부산의 이제 계획을 보면요, 1972년도부터 계획을 가졌습니다. 수립을 했습니다. 72년도 걸 86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초로 기본 계획을 가졌는데, 결국은 이제 2030 도시개발 계획이 2011년도에 수립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와서 이제 공간 계획이 잡히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인구가 2004년도에 보면요, 인구가 368만이었는데 지금 50만이 무너졌거든요. 결국은 계속해서 인구가 빠진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인구가 계속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인구가 지금 고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리고 1인 가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부산이 약 26.7% 정도의 1인 가구가 늘어난다. 사람들 만나면은, 5명 만나면은 4명 중에 1명은 1인 혼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 저출산, 고령화, 인구가 감소, 이게 이제 이 기준으로 가지고 계획을 짠다는 겁니다. 1980년도, 90년도, 2000년대를 보면요, 이제 결국 80년대는 이게 계속 성장해 나가는 시절이고, 90년대에 강서구와 기장군이 편입이 됐습니다, 부산으로. 그리고 인구가 이제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게 9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되면서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장 쪽이죠. 예. 해제되고 인구가 이제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이제 2000년대가 들면서 강서구가 이상이 뜹니다. 그리고 동부산 쪽이 기장, 일강 이쪽이 이제 인구가 늘어납니다. 자, 보시면요. 자, 그러면서 공간 구조를 보면요, 2011년도에 잡아놓은 공간은 완도심입니다. 해양신도시에서 강북동 이주를 해서 완도심이 만들어져서 그 주변에 이제 해운대, 동래, 서면, 사상, 이제 맹지, 녹산 이쪽으로 해서 이제 부도심이 5개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2011년도에 변경이 일어납니다. 도시계획이 203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일어나는데, 완도심이 2개의 도심으로 이제 객상이 됩니다. 서면 쪽이. 그러면서 이제 하단이
부도심으로 떠오릅니다. 국포가 부도심으로 떠오릅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강서구가 부도심도 아닙니다. 지역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때는 다 개발지원구이겠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이게 변경이 일어납니다. 이제 변경이 일어나면서 강서구가 이제 이렇게 30년도에 도시, 20년도까지는 강서구가 부도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30년도 계획이 변경이 일어나면서 부산의 강서구가 부도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기장, 장안이 지역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떠오르면서 이렇게 이제 2017년도 11월 달에 최종 변경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공간구조가. 자, 보십시오. 서면이 강북동이 1도심에서 서면에서 2도심에서 변경이 일어나면서 강서구와 해운대가 도심으로 성격이 되는 겁니다. 이 공간구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강서구와 해운대가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의 기반시설이나 모든 환경, 모든 계획을 일로 다 밀겠다는 거지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SOC 사업이 강서구와 해운대 기장 쪽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전부가. 사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그 큰 트렌드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해나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 공간을 짜놓고요. 이 공간의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큰 틀로 보면요. 강서구에는 서부산 글랜드 플랜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고요. 북한 쪽에는 북한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큰 틀로서 계획을 잡아놨고, 동쪽으로는 오시리아 동부산 관광단지 110만 평 정도 되는 거죠. 이 세 개의 큰 틀을 잡아놓고 그 주변에 어떤 플랜들을 이렇게 계획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표시되어 있는 키워드만 치면은 블로그나 계획은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이해를 하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도시의 기본계획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그게 얼만큼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결국은 35년 부동산 하면서 실패를 2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의 2배는 계획 없이, 정보 없이, 나무 말 믿고, 기가 얇아서 투자해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한 지가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이걸 공부하는 기간만도 벌써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것만 시작한 게, 도시기본계획 강의한 게 이제 5년 차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투자해서 실패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근데 2배도 올라봤고 3배도 올라봤거든요. 그것을 낱낱이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까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